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들은 뭐 일주일에 3번 꼬박 이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 선거철이 아니라 뭐 당내 경선이고 하여튼 정치에 관한 그 얘기들이 너무도 재미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요새 유튜브가 전체적으로 좀 다운이래요. 근데 그래도 우리 채널은 변함없이 한 2만 명이 쭉 이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적적인 일이고,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의상도 좀 갖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난방만 입으니까 조회수가 약간 늦게 올라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 의관을 정제해라. 그 의관 정제라는 말이 사실 용담유사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용담유사가 아니라 동경대전에. 그래서 경의 자세로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창작과 비평에 나간 대담에 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 창비 쪽에서 얘기하기를 70년대 한참 7, 80년대 그냥 창비가 활발하게 움직인 이래로 그런 분위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이게 다시개벽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개벽이 창비의 다시개벽이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정기 구독을 해 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창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기 구독을 신청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거를 소개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절대 뭐 책선전이니 이런 흉악한 언어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를 지식인으로서 이 강의를 들을 정도의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잡지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잡지의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잡지에서 계속 제가 소설가가 없어지는 사회, 그 문명이 얼마나 저열해지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런 판에, 가면서 내가 엊그저께 소개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그 하버드 GSAS 내가 있던 물리과 대학원에서 이렇게 가끔 보는데, 잡지가 오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그게 상당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또 여기 잡지에 난 거 보면은 아시아인들의 미국 사회에서 프레주디스가 얼마나 강하고, 에이시안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그거를 견뎌내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사화하는 상당히 주제를 다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일면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의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진짜 알실력을 기르고, 우리가 정말 미국이 상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문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런 잡지도 사서 보고, 여기에 무한한 상들이 여기 보면은 신인들 소설상이니 뭐 이런 사람들 계속 상 주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창비라도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가 있고 문학이 살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천박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성인다운 면모를 보이시면서 더 많은 분이 구독을 해 주시기를 나는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심가를 했죠. 안심가를 했는데 그 안심가라고 하는 것을 쭉 읽어봐도 그렇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교훈가를 읽을 텐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동일한 주제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거는 자기 삶의 체험 전체를 항상 이 사람은 그 매 가사마다 쏟아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은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같은 주제를 저는 반복적으로 저술하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그때 문제의식이 다른 문제의식이 있으나 그 다른 문제의식을 접근하는 알맹이 이거는 자기의 깨달음이란 말이니까 항상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매번 이제 나올 때마다 전혀 맥락이 다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써놓은 것을 보고서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가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쓴 게 있는데 그 싹 잊어버리고 새로 새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제는 물론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기 체험 전부를 쏟아내려면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만 해도 지금 70년을 더 살았는데 그 주제가 많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4, 5년간의 그 압축된 느낌. 그 이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동안 뭐 거의 그 성장 과정에서 배움의 과정이었으니까 하여튼 이 수은이라는 사람은 너무도 독특하고 오늘 교훈가를 내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많은 얘기들을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육아적인 이 사람의 이 정신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있다. 그건 조선의 유학과 관련되고 조선 문명 전체와 관련되고 뭐 세종대왕이고 뭐고 다 이태계고 뭐고 다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든 맥락을 항상 품에 안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그런 모든 과거의 전통을 이 사람은 계승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이 사람은 그 일체의 전승과 자기는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의 모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태계를 전승한 동시에 이태계가 완전한 단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그 조선 유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뭐 유불도가 다 운이 다 했던가 이런 거 하고 나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된다 지금 이거에서 나온 게 아니다. 내 사유라는 게 이거를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 창작가 비평에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창작가 비평에서 얘기되고 있는 몇 가지 얘기들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인류에 있어서 사상이라는 게 뭐냐, 이 인류의 사상이라는 게 뭐냐. 근데 사실 철학이라든가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 삶과 떠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지만 결국 인간이 산 거예요, 산 거. 그냥 살았어요. 이 지구상에서 살았는데 거기에는 종교적인 위안도 있고 문학적인 로맨스도 있고 그게 철학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문명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간에 이게 쭉
오늘까지 내려온 건데 이거를 우리가 아주 통합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절대 보지 마시라고 보지 마시라고 했지만은 그 넷플릭스의 바이킹스라고 하는 오늘도 내 카나다에서 교수를 하는 딸하고 전화하면서 바이킹스 봤냐 그래가 조금 봤다 그러면서 너무 길어가지고 좀 천천히 보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걔는 언어가 저기니까 거기 나온 고어들이 상당히 제대로 돼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그랬는데 바이킹스도 결국 9세기부터 한 11세기까지 이제 유럽 전역에 그러니까는 이제 이 스칸디나비아하고 여기 이제 덴마크가 그러니까 덴마크하고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하고 이 핀란드는 지금 저기고 이 바이킹스라는 건 노르웨이하고 지금 스웨덴하고 덴마크이 중심이 된 거거든요. 여기 영국이 이렇게 섬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간다면 이제 이렇게 쉽게 영국을 가겠죠. 근데 얘들이 스페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지중해까지 진출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쪽을 건너서 이쪽 영국뿐만 아니라 이 프랑크, 그러니까 프랑스죠. 왕국도 저기 하고 여기서 다시 얘들이 그 키예프 여기 러시아 BF 공국까지 들어갔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저 안으로도 들어갔고 하면서 이 아프리카 북부에 여기도 문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이렇게 노력질을 하거나 인베이트 그다음에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교역을 하면서 상당히 번성을 하는데 이 문명은 완전히 그 리더십이 자체적으로 무전제적으로 강자가 올라온 그런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바이킹 집단이라고 하는 건 어느 집단이든지 아주 유능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유럽에 단순히 이때 유럽이라는 건 전부 그 기독교에 쩔어 들어와서 중세기잖아요. 9세기부터 11세기라고 그러면은 그 시기에 완전히 쩔어 있을 때 얘들은 완전히 생생한 그러니까 이 바이킹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유럽에 있어서는 다시 등장한 고조선이지. 아주 고구려 문화가 다시 그 종교적으로 쩌들은 그리고 나약해지고 이제 그 유럽의 각지에 원래 자기들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지금 기독교화 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이렇게 퇴폐적으로 흘러가고 그냥 모든 리더십이라는 건 세습으로 킹십으로 내려가고 여기 킹십이라는 그런 킹십이 없으니까 그냥 그 당대에 싸워가지고 올라와야 되고 조금 센 놈이 또 어퍼를 또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로드로 다 모시고 백작이라고 그러고 모시고 킹이 되는 거니까 얘들의 이 아이슬란드까지 저기 하고 심지어 이제 여기서 대서양 건너죠. 아메리카 북부까지 얘들이 먼저 갔다고 그래요. 지금 카나다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교 이전의 유럽 문화의 바이탈리티를 우리가 짐작해 하는 그런 활동이란 말이야. 근데 결국은 지금 히람 문명에서부터 여기 히랍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히랍 문명이라는 것에서 여기서 벌써 이상하게 이 플라토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이데아라는 발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데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순수 형상,
순수 형상, 그러니까 이 히람 문명은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종교 문명이 아닌데, 기독교적인 종교 문명이 아닌데, 이것 자체가 이데아론을 만들어내는 것의 배경에는 얘들이 이 기하학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게 기하학. 그러니까 기하학은 순수 형상, 퓨어 폼이란 말이에요. 퓨어, 아주 순수한 형상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삼각형이다. 이거는 삼각형이라는 게 물질이 아니라 그 삼각형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형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형상을 말하는 건데, 그 기하학적인 완벽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이 얘들은 현상과 우리 감관에 나타나는 세계와 현상과 본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데아라고 하는 건 본체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상과 본체의 분리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분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 감관에 나타난 모습.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감관에 나타난 세계를 이제 이들은 현상이라고 하는 게 감관에 나타나는 대로 세계인데, 이것 자체를 얘들은 허상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본체라고 하는 거, 기하학적인 형상의 세계가 이게 리얼한 것이다. 이건 나중에 16세기에 그 마테오 리치가 와서 그 천주시를 썼다고 그럴 때 천주시의 내용도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형상, 그러니까 현상적인 이거는 허상이고, 이 이상적인 실제의 세계가 따로 있는데, 여기 이거는 하느님의 세계다라는 그 발상이 벌써 이미 힐랍 사상에서부터 이미 기하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나왔고, 그 뒤로 기독교가 이렇게 오면서 하느님의 세계와 천당과 지옥, 선과 악, 그리고 형상과 진료, 뭐 이런 모든 기독교적인 사유가 소위 말해서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서 근대에 오기까지 결국은 인류의 사유가 이걸 나누는 데서 여태까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이게 그냥 물질, 이게 그냥 하나의 시공에 이걸 차지하는, 이건 진료고, 여기 이것이 이 나타난 대로 이 모습이 리얼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배하는 형상의 세계라든가 이 나타난 대로 모습이 아닌 본체가 있다. 본체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 포런 것도,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망막과의 작용에서 그 빛의 작용에 의한 거지, 이것 자체의 색깔이 뭐냐, 여기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막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인류의 사상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타난 세계, 나타나 있는 세계를 그대로 긍정하면 끝인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 이거지. 어떤 때는 착시 현상도 있고, 뭐 또 보다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환각도, 마야가 있어. 그 뭐냐, 뱀인 줄 알았는데 새끼줄이더라.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이 감관이라고 하는 거는, 감관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에로니어스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상당히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그게 웃기는 얘기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말하는 바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현상의 세계가 그렇게 불완전하고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현상이라는 건 못 믿는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는 거는 현상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리고 현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환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환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스러운 식에 의해서 이 의식작용을 본다면은 모든 사람들의 항상스러운 의식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세계가 있잖아요. 공통의. 여러분들이 물론 각자 어떻게 다르게는 보겠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공통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공통의 세계가.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 상식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는 궁극적으로 현상과 본체라고 하는 이원론을 허용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한 말씀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주자학이라는 게 이런 거랑 문제를 떠나서 주자학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 주자학을 알아야 퇴계를 알 수 있고 퇴계를 알아야 지금 수운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학이 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자학의 지금 테마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주자학이라는 게 뭐냐? 그럼 요거 한마디라고. 응? 천리를 존하고, 천리를 보존하고, 천리를 존하고, 인욕을 버린다. 에? 인욕을 버린다. 여기에 말이죠. 지금 미라는 것하고 욕이 대비되잖아요. 그 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기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이게 리기론이 되는 거예요. 에? 욕이라는 걸 갖다가 기로, 욕이라는 건 기잖아. 제가 화가 났다든가 뭐 희로애락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는 희로애락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좀 욕으로 보잖아. 욕. 쟤는 감정이 너무 세다 말이야. 기가 너무 세다든가 저런 기가 승해가지고 참지 못한다든가 하여튼 우리가 기라고 그러잖아. 이게 벌써 리기론이 될 수가 있고 그 천리를 전하고 인욕을 저간다면 이거 굉장히 우리 시골에서 항상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인욕을 딱만 누르고 천리를 존해서 너 성인이 돼야지 이렇게 저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여기에 근세유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천의 이 한마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함양 함양수용경 그리고 진쉐 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정이천이가 한 말인데 정이천이가 말한 건데 이게 근세유학을 공부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철학사를 보든지 뭐하니 근세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1세기 12세기 소위 송학이라고 하는 것 출발 이게 올라가면은 전부가 이 말이에요. 함양. 그러니까 이거 함양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내면의 덕성의 문제야. 에? 덕성을 함양한다고 우리가 그러잖아. 함양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잖아. 함양이라고 하는 거는 경에 반드시 경을 써야 된다는 거. 용경이라고 하는 건 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경. attention, 경. 주의를 무적하는 경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용경이고 진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배움을 나아가게 한다는 거야. 배움을 우리가 배워서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는 치지에 있다. 이거 뭐야? 치지라는 건 곧 말해서 경물 치지 아니야. 경물. 주자가 대학을 저기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용경이라는 거 이거를 되게 그냥 거경이라고, 경에 산다. 그리고 치지를 갖다가 국리라고 그러는데, 이 국리, 우리가 국리한다고 그러는데, 이 국리라는 게 전부 이 말에서 오는 거거든. 이 국리라고 하는 게, 국리. 리를 궁구한다. 리를 탐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경은 뭐야? 이 내면적인 이 삶의 자세, 도덕성의 문제가 되고, 경물 치지라는 건 뭐야?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알미지. 내가 바이킹이 언제 활약했냐 그러면 15세기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역사책을 봐서 딱 알아야지. 이거는 경물 치지를 해야지. 바이킹이 시실리를 갔냐 안 갔냐? 시실리를 갔었거든. 그거 알아야지. 역사를 조사해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이거 경물 치지란 말이야. 이거 리를 궁해서 오늘 하루를 공부를 하고 내일 하루를 공부해서 호령관통한다. 그게 주자의 유명한 얘기인데, 경물치지라는 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요것만 해도 이게 퇴계학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왜 이 플라톤하고 이 얘기를 내가 하냐면은 여기에 천이 들어갔잖아. 천리라고 하는 천이 들어갔잖아. 그리고 여기 인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문제 존천리 거인욕이라고 할 적에 여기에는 천과 인의 대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이제 그 주관적인 욕망이라든가 이 인간의 욕망의 주체고, 천리라는 건 대자연의 천지 생물지신의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이 천의, 소위 말해 우리가 성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성. 에? 성의 세계에 이 천인에 이거 있는데, 주자학에 있어서는 천과 인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분리가 안 된다고. 이원적으로. 기와 리가 절대 이원적으로 분리가 안 된다고. 그거 내가 얼마 전에 한 10개 앞서서 내가 얘기했죠? 강의 저 앞서서 뭐라 그랬지? 리합 혼혼론이라는 표현을 기억나요? 리합 혼혼론이라고 그랬죠? 에? 리합 혼혼론. 에? 그러니까 천과 인간을 분리해서 기와 리로 봐도 돼요. 이 리와 이 기로 봐도 되는데, 그걸 분리해서 볼 수 있고, 이것은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그 두 입장이 하나에 융합되어 있는 이론 체계다 이거예요. 근데 기본은 뭐겠어요?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기일원론은 있어도 리일원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왜? 리라고 하는 거는 기의 법칙의 세계. 이거는 뭐냐면, 여기 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옥이거든. 옥의 리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리라고 하는 건 동리니까 이게 이거 뭐 이게 하나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의 결이 있듯이 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내재적인 결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리인데 서양에서는 이 리가 1차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이게 근새로우면서 이 리가 과학적 법칙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과학적인 아톰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만유 인력이니 뭐 해가지고 이거를 리를 그러니까 얘들은
현상과 본체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나중에 중세기에서 하나님과 세계를 완전히 이원화시켰단 말이야. God and World를 이원화시키니까는 이거는 뭐야? 이것 자체로 보려는 게 아니라 얘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언어로 쓰여진 하나의 법칙의 체계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화된 거란 말이야. 그게 이게 세속적으로 보면 과학인데,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갈릴레오도 그랬잖아요. 이 우주는 이 수학이라는 하나님의 언어로 쓰여진 이건 바이블이다. 이 세계 자체가 세계 자체가 수학이라고 하는 그 기하학이라든가 이런 수리로 쓰여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이블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러니컬하게 아주 미신적인 하나님을 믿는 이 서양이 과학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과학이 왜 서양에서 나오냐, 이게 여기서 사이언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는 이 리가 과학으로 가지 않고 이게 도덕적인 법칙이 된단 말이에요. 모랄로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어떻게 인간이 도덕적으로 사느냐, 이 도덕적으로 사느냐 하는 이 리는, 그러니까 이 리가 사실은 천리라고 할 적에 이 천리라는 거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얘들이 포뮬레이션 하는 거에 천리라고 그러면서 포뮬레이션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 이는 예지라고. 천리라는 게. 근데 내가 이 리합 혼원론이라는 말을 가지고 얘가 지금 강의가 좀 산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거 좀 깨달아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주자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천리. 근데 사실 이게 주자가 한 말은 아니야. 주자, 어려 보면 주자의 제자 중에 호황복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 참, 이 말이 멋있어. 에? 주자가 이 말을 듣고, 그거 참 너 말 잘했다. 강의하다가 그냥 캬! 손을 치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아닙니까? 뭐냐면, 이 인간으로 본다면 나에게 있어서 천명지 위성 아니야. 내가 지금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늘이 명한 거 아니에요. 명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심의로 보든 성으로 보든지 간에, 여기 보세요. 천리와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원론으로 말하면 인욕이라는 건 싸그리 거부돼야 되는 거고, 천리만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조선 유학의 꼰대 유학이란 말이에요. 송시열류의 소위 말해서 이택의 유학이 왜곡되면은 이제 그런 식의 노론 그 윤리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라면 천리와 인욕이라는 게 이게 일심이다. 그래, 그 한 마음이지. 천리가 마음속에 천리 동네가 마음속에 이 천리가 여기 있고 인욕이 여기 있어가지고 요게 나왔다가 뭐 요게 누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천리와 인욕이, 그러니까 천과 인이 둘이 아니죠. 천과 인이 하느님과 인간, 여기 지금 이 퇴기 아니라 이 누구야 이 사람 수은이 이 천인 인간이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벌써 여기 나타나 있다니까. 하늘과 이 천리와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일 수가 없다 이거야. 일심이다,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근데 그것은 말이죠, 항상 천리와 인욕은 내 마음속에서 같이 간단 말이야.
같이 가는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정에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리와 인욕은 항상 같이 있는데 내 정이 이렇게 이쪽으로 싹 인욕 쪽으로 쏠리면 잘못 걸려가지고 이제 배가 망신하는 사람 많잖아. 요새 뭐 미투도 걸리고 많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에, 그러니까 이 정이 공으로 향하면 천리가 되는 것이고, 이 정이 사로 흐르면은 요새 선거판에서 전부 선거한다는 놈들이 전부 자기 사적으로 네거티브로 그냥 상대방 그냥 쏘고, 일간도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그게 심해지면 자멸하는 거예요, 이제. 사로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 정이 사로 가면은 이게 인용이 되는 거고, 이 정을 공으로 쓰면은 천리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어떻게 인욕과 천리가 두 개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를 말하자면은 하늘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하나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여기 아까 혼원론에서 말했듯이 그걸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동양사상은. 그러니까 동양사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라 이거예요. 인간을 보는 것도 혼원이고, 이 우주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과학 법칙과 도덕의 법칙이 둘일 수가 없어요. 저 꽃은 자기가 이렇게 피는 것 같지만 그 꽃이 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것 자체가 이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라니까. 거기 도덕이라는 게 도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만유인력도 도덕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 동양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 우주적인 성이야. 천지는 그거는 천지 그 자체란 말이야. 노자가 말하는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도 이게 뭐냐 이거야. 자연이라는 것도 스스로 그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 돌아, 지금 땅이 돌아. 우리가 보기에 지금 분명히 천둥 아니야. 하늘이 도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동설이라고 배우는 거는 물리학 시간에, 천문학 시간에 억지로 배워가지고 지구가 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똑같은 리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지동설을 말하냐면은, 지동설에서 보면은 달이 왜 차고 기우냐, 저게 이렇게 돌 쪽에 그림자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겠구나. 모든 현상이 보다 통합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통합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동설을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게 더 자연스럽다. 결국은 이거라 이거야, 이거라. 스스로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만 찾아갈 뿐이에요. 스스로 그러한 무렵에 접근을 해갈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전체가 사실은 도덕 법칙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데, 자, 이걸 다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벌써 주자는 12세기에 해낸다 이거예요. 리와 기를 설정하고, 리와 기는 둘일 수 없다는 거를 설정한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21세기에 서양에서는 아직도 인간과 하느님은 두 개예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저렇게 설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전 세계 기독교는 완전히 지금 망했는데 우리나라만 설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어느 미친놈이 젊은 놈들이 교회를 가요. 그렇게 경건하게 성경 끼고 일요일날 가는 불란색은 누가 있어, 지금?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소위 이제 미국 문명이 생겨나면서 거기 흑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어거지로 기독교라는 게 유지되면서 다시 동양에 와서 이제 제국주의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이 세계가 두 개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엉터리 이렇게 유치한 이론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 유치한 건 못 견디다 못해 니체가 미쳐버렸잖아요. 1900년에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20세기를 맞이했는데 20세기에도 모든 사상가들이 이 문제를 때리지만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천인 합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2세기에 이미 완성을 한 것이 우리나라에 이태계로 들어오고 이것이 수원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적 담론이라고 잠깐만 그 누구냐 그 보현이가 그 보현 TV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거기 들어보시면은 결국은 22세기에 와서나 서양은 이 이원론의 극복이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화이트헤드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화이트헤드를 얘기하는 건데, 이 화이트헤드가 이 액츄얼 오케이전하고 이터널 오브젝트라는 그 두 개의 이걸 가서 설명하는데, 액츄얼 오케이전이라는 건 기고 이터널 오브젝트라는 것은 리예요. 그 리기의 문제를 이 화이트헤드는 이걸 하나로 어디까지나 이건 하나다라는 전체 하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는 12세기에 먼저 해버렸단 말이에요. 과학이 여기 서구적인 과학이 개입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동양 사상이 8세기는 빠른 거예요. 이런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러니까는 수훈이 이 8세기의 이 변화, 이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인데 천주실이 읽고 동요될 수가 없지. 이거 읽고 이런 유치한 얘기, 우리는 벌써 8세기 이전에 서구적인 논리를 다 흡수해서, 불경인이 이런 거 다 흡수해서 이미 불경에도 색즉시공 공즉시대 가면 현상과 본체를 갈라서 생각한다고.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주제학은 다 이미 합쳐버렸단 말이야. 그러한 전통에서 19세기에 이미 누구야? 수훈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한번 그 리의 세계를 서구식으로 띄워줬어. 하나님 해봐라. 하나님 한다는 게 뭐야? 님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 대자연의 성을, 그거를 인격화해서 하나님이라 해보자.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무의미하다. 그거를 완전히 퍼스널라이즈 시켰다가 다시 와장창 깨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인류사 한 5,000년의 사상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고조선이 이제 전면에 나오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이게 거의 니체처럼 들릴 텐데, 내가 미친놈처럼 여러분들이 들릴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이 마치 1세기에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같은 거 아니야,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져,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이러면서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내가 쓴 이것이 그 기독교가 1, 2세기에 그때 성경이 쓰여질 때 우리는 수훈이 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쓰고 이러면서 지금 이 강의가 나오고, 이 모든 것이 기독교로 치면 1, 2세기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걔들은 터무니없는 이 이론을 가지고 인류를 2000년을 지배한 거예요. 동학이 지금부터 우리 민족의 이 사상이 앞으로 200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2000년 후의 모습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계의 이 동학 사상이 전혀 이 형편없는 이 히랍과 로마를 거쳐가지고 서양의 중세를 거쳐서 완전히 고질화된 이 썩어 빠진 서구 문명이 2000년을 버텼는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한 동학을 가지고 앞으로 200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 2000년에 지금 복음을 내가 쓴 거라니까, 여기. 그럼 내가 지금 장비에서 하고 있는 담론이 이러한 나의 속 계산을 여러분들이 주자라든가 화이트헤드라든가 뉴턴이라든가 갈릴레오와 우리나라의 모든 퇴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들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독파해서 자기 내면화되지 않으면은 내 얘기가 허황된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런 틀을 가지고 봐야 수운이 밴다 이거예요. 수운이 밴다. 알겠어요? 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책이 하나 있어. 국가 경영은 세종처럼, 이 동남아에서 나온 건데, 근데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에? 이거를 알려면은 이것만 보면 돼. 그 세종이 살았던 시대와 그 모든 게 여기 국가 경영은 세종처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